네,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기고 있는 거냐라는 회의가 드는 분들이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싸움은 정당성의 싸움입니다. 만약 저들이 현재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면 저들을 그동안 나름대로 우겨왔던 모든 정당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성이 무너지는 집단은 그 길로부터 예를 들면 쇠퇴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투쟁은 가장 기본은 누가 오르냐, 정당성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부분 국민들은 이 혼란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24시간 떠들어대는 지금 1년째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문을 부서로 끌어내라 했다, 총을 쏘라 했다, 그다음 쇠로 잡아라 했다, 온갖 얘기들이 서로 굉장히 난무되는 가운데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있었겠지.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보수 우파 핵심 우파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이 주사파들을 척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는 측은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전시도 아닌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해서 군인을 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거 가지고 내년 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재판에서 점점 거짓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힘있게 못 싸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의 변호인단요, 지금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싸우면서 정당성이 있다고 우겨주지 않았더라면 그 변호인들 다 떠났을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 광화문이 2019년도도 이겼고 지금도 승리 길로 향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법정에서 드디어 진실이 하나씩 저들의 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의 내란을 조작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여러 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지만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말하면 결국 그 말이 울림이 되고 증폭이 돼서 회오리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주사파들을 향해서 저들은 정당성이 없는 거짓말이라는 집단에 그 화살이 꽂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예 외워야 됩니다. 다음 넘겨와 주십시오. 홍장원이 지금 보니까 박선원이 뭐 했습니까? 이 노무현 때, 그러니까 문재인 때 국정원 1차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정원장 바로 밑입니다. 그 전에 기조실장 했습니다. 이것도 차관급인데 그 국정원 전체의 인사나 그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기조실장과 국정원 1차장이면 사실은 국정원 전체를 장악한 자리를 누가 했냐면 박선원이가 했습니다. 홍장원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홍장원이 누구의 부하였습니까? 박선원의 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이 박선원 주사파 끈앞을들을 쳐냈어야 되는데 이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어떻게 저놈이 속에 엉뚱한 걸 갖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홍장원이 계엄 직후에 잘랐잖아요. 저 녀석이 여기저기 제가 이따가 설명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박선원하고 통화하면서요. 그리고 국정원장한테 아이려 분열 공작을 합니다. 이재명하고 통화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에게 항복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배신하고. 그러다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선원이가 이 국정원에 심어놓은 사람이 홍장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번에 계엄을 내란으로 공작한 겁니다. 다음요. 우선 이 당시 그 여러 가지 언론 보고가 있습니다. 언론 보고에 보면 잠깐만 이게 왜 언론 보고에 보면 이건 지금 그 홍장원이가 자기가 밝힌 것, 아니 박선원이 자기가 밝힌 거 12월 3일 날 보면, 그러니까 계엄이 12월 3일 저건 12월 4일입니다. 12월 3일 10시 27분에 저녁 10시 27분에 계엄이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발동되자마자 홍장원은 국방차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국방차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상황이 어떠냐. 다시 말하면 국방차관한테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보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 또 전화를 겁니다. 방첩사령관이 그 간첩 잡는 데고 계엄이 되면 그 방첩사령부에서 사실상 그 검찰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비상계엄 전국에 확대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있던 그 국군 보안사령관이 검찰을 파견받아서 전체 통제를 합니다. 수사를 모든 기능을 군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방첩사령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정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영은 원래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친구가 그 대통령이 통화 오니까 대통령은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계엄 전에 8시에 통화하는데 8시 통화한 건 뭐냐면은 이 홍장원한테 그 국정원장이 외국 나간 줄 알고 전화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그냥 격려 전화쇼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방첩사령관한테 다시 전화합니다.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대통령하고 통화해 보니까 대통령이 너를 도우래. 대통령 핑계를 대니까 그때서 여인영이 하다 못해서 뭐라냐면 그러면은 위치 추적하는 데 도와달라. 이게 지금 위치 추적입니다. 위치 추적이란 뭐냐면은 방첩사령부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왜냐하면 그 계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건 기본적으로 동태 파악은 기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에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게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명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인 체포 구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스리 말하는 홍장원 메모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박선원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박선원 본인도 12월 4일 0시 3분에 2분에 자기랑 통화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결국은 홍장원은 계엄 터지자마자 분주히 움직여서 여기저기 쑤셔서 정보 파악하고 사태 파악하고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박선원이요. 그리고 그 라인을 통해서 결국은 계엄이 내란으로 조작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12월 3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 그 박선원과 소통하면서 계엄 상황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계엄 직후 국정원 내부 상황과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박선원한테 보고합니다. 왜 박선원이 이렇게 친하냐? 박선원이가 1차장이나 기조실장 할 때 홍장원이가 여러 가지 민원과 인사청탁을 박선원이하고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선원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계엄과 관련해 지금 국정원 내부와 군 동향, 방첩사 동향을 누구한테 보고해요? 박선원이한테요. 그리고 박선원과 둘이가 공작하게 됩니다. 다음요.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그러니까 12월 3일, 12월 4일 두 사람 공작하고 12월 6일 날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공격합니다. 국회에 나타나서. 당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 내란 범죄 수계다. 최대한 빠른 시에 직무에 배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날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일 날 특전사령관한테 전화 걸어서 야, 너 제대로 말 안 들으면 내란죄로 몰아서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지금 협박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일 날 내가 미리 갈 테니까 이런 내용 준비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일 날 갑니다. 그러니까 6일 날 한편으로 곽종건을 협박해서
지금 정치인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받고 또 그날 이재명은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내란 수교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넘겨보시죠. 12월 8일입니다. 이 박선원이가 국회에서 아예 반란을 지휘합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내란죄는 사전 구속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직접 체포하라고. 누구한테요? 군 검찰에게, 공수처하고 경찰한테요. 그때는 아직 검찰은 완전히 자기 수중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6일부터 시작해서 8일 사이에 신속하게 군과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이 신속하게 정치인과 군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 홍장원과 이 공작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 탄핵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7석이니까 몇 석이 부족합니까? 7석이 부족하니까 지금 당시에 여당을 분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일부 한동훈에게 흘러갑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동훈이 홍장원이 한동훈에게 내용을 흘립니다. 이 흘린 것은 김종혁이라는 최고위원이 홍장원이 마포구 후배 동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용을 흘립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12월 6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포함해서 정치인을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다. 그 믿을 만이 누구냐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게 바로 홍장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박선원 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 계엄을 내란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박선원은 곽종근을 협박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을 또 거짓 정보를 흘려서 한동훈이가 길길이 뛰면서 계엄에 찬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반란을 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봐요. 이게 지금, 다음요. 한동훈에게 홍장원 메모가 건너지고, 한동훈은 12월 6일 최고위원회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그런 내용을 믿을 만한 소식통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 배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8일 날 이 장면 보십시오. 한덕수하고 둘이서 대통령 직무정지 선언합니다. 그런데 한덕수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사실은 이번에 CCTV를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 열었어요. 정적수 되기까지 기다렸다고. 그리고 필요한 장관들 다 불러서 그 안에 반대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한덕수 첫 번째 발언이 뭐였습니까? 국무회의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은 탄핵의 빌미를 누구한테 줬어요? 한덕수가 줬어요. 참 대통령 주변 전부 배신하고 이 기회에 한덕수는 자기가 대통령 되고자 했던 겁니다. 다음요.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12월 6일 날 검찰, 경찰, 공수처, 국방부 일제히 내란죄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당시에 전부 구속되고, 김용현 장관은 그 자진 출두에 갔다가 아예 구속됐습니다. 새벽에 들어갔다 아침 7시에. 그러면 홍장원 메모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이게 홍장원 메모인데, 지렁이 글씨 이번에 나왔죠? 지렁이 글씨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어두울 때 밤에서 바다 써서 지렁이처럼 글씨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래요. 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그 다운받은 걸 가지고 그러면 그 보좌관이 지금 누군지도 아직 안 밝혔어요. 그걸 받았었다는. 제가 알기에는 그 보좌관이 박선원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요. 홍정원의 3박 4일간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봐요. 이게 지금 약간 좀 키워보실래요? 왼쪽 거부터요. 윤 대통령이 오전 8시에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윤 대통령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해외 나간 줄 알았다고요. 그 다음에 얘 친구 이때 술 먹고 있었어요. 빼가를 아주 많이 먹고, 그리고 얘가 지금 발언이 왔다 갔다, 처음에는 자기가 빼가를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 혼미한 상태라 갖고, 나중에는 자기 증언하고 실제로 증거가 틀리니까 뭐라냐면, 자기는 주사 맞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받아서 실제로 사실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시 22분에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 그 다음에 10시 23분에
10시 27분이죠. 그 집무실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후 10시 45분인데 여인영 하기 전에 10시 33분에 곧바로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합니다. 야,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얘가 이 친구가 여기저기 들쑤셔서 지금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인영 장관에 전화했지만 전화 안 됩니다. 지가 전화한 겁니다.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전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화가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 있으니까 여인영 방첩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물어요. 상황이 뭐냐. 그러니까 여인영은 입을 꾹 닫고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0시 53분에 이 홍장원하고 2차 통화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45분에 이 홍장원이 연결을 46분에 여인영하고 홍장원이 통화했거든요. 그때 자기가 사무실에서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지만 이미 그 시각에는 지는 국정원장 공간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 말과 CCTV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 도와라라고 말했다는데 이거 이제 밖에서 한 얘기죠. 그 다음에 10시 56분에 홍장원이 방첩사령관한테 2차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명단을 불러주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 어디 있었냐? 깜깜한 밤중이라서 할 수 없어서 자기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메모를 써서 그러니까 지렁이처럼 썼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11시 6분에 이 사무실에서 다시 받았었다. 명단을 그때 불러줬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게 한번 그 뒤에 한번 25번 한번 들어봐요. 25번요. 25번. 25번. 네. 이게 지금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자기가 집무실에서 통화했대. 근데 사무실에서요. 그 다음 CCTV 보세요. 넘겨봐죠. 다음. 이게 지금 10시 43분이잖아요. 저기 10시 46분에 여인영하고 통화했다는데 사무실에 통화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입니까? 그 홍장원의 지금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관 밖으로 향하고 있죠. 43분이니까 46분은 밖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 저거 몇 미터 안 되니까 한 10초, 20초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는 밖에 나가 있었는데 사무실에 통화했다 그러면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문재인 그 방첩사령관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통화입니다. 얘가 지금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한 건 이런 겁니다. 10시 58분에 공관 공터에서 어두운 데서 48초 정도 통화했다. 명단에 관한 얘기는 이미 있었다. 이게 채널의 인터뷰고 그다음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증언한 건데요.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58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홍장원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56분에 지가 밖에 있었다는데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11시 6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법정에서 뭐라냐면 그 헌법재판소에 이걸 나중에 증거를 들이대니까 자기가 착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법정에서 뭐라냐면 이게 지금 CCTV 시간이라는 게 편차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CCTV는 GPS와 연결해놔서 편차를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각을 딱 맞도록 자동 조정 장치를 달아놨다고요. 그러니까 홍장원 얘기가 뭐예요? 전부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메모를 좀 볼게요. 메모. 21번요. 21번. 이게 지금 제 1차 메모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지가 공태에서 썼다고 한 겁니다. 지가 공태에서.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저걸 보고 어떻게 쓰냐. 저게 무슨, 뭡니까. 휘갈리는 뭡니까. 빨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냐.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번에 법정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다. 예시다. 다음 넘겨.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보좌관이 쓴 게, 이게 1차 메모고 보좌관 쓴 게 2차 메모다. 근데 2차 메모까지 다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3차 메모, 다음 넘겨가죠.
맨 왼쪽에 있는 3차 메모인데요. 저게 뭐냐면은 그래서 보좌관들은 생각해서 다시 기억나서 써보라 했다라는 게 저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최종보로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가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몇 번이냐면 23번이요. 이게 지금 23번. 최종본입니다. 이거 약간 키워봐 주세요.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이재명도 있고 박찬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밑에 검은 글씨로 별표해 놓은 게 있죠.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첨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치인들을 1조, 2조 해서 검거해서 그 다음에 방첩사의 구금시설에서 감금하고 조사하라. 근데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좀 거짓말은 제대로 알아보고 하지. 그 다음에 변희재 대표가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밑에 그 파란 글씨로 친 큰 글씨랑 그 밑에 검은 거로 쓴 글씨가 서로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박순원 글씨체하고 연결해 봤어요. 거기에 지금 몇 번이 있냐면요. 예, 33번에 33번. 33번에 보면, 예, 33번. 예, 이게 지금 왼쪽이 지금 그 최종 메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오른쪽 게 지금 파란 표시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채라서 이 글씨체를 그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박선원 글씨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편. 예, 이게 오른쪽이 박선원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지금 홍장원의 메모와 이것을 지금 대진 문서감정원이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국과수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감정만 30년 한 그 아주 공식적인 그 전문가가 이 필적 대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요. 1,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검거 요청, 이게 박선원 글씨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다시 이야기해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되자마자 홍장원은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누구랑 통화합니까? 박선원이랑요. 그 다음에 메모를 누구랑 함께 만듭니까? 박선원이랑 만들고요. 그리고 이 메모를 공개한 것도 누구라고요? 박선원이가 했습니다. 지금 박선원은 아시다시피 당시 연세대 운동권 시절에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을 배후 주동한 친구입니다. 그때 자기 동지가 1심의 간첩단의 핵심 이정훈입니다. 그래서 김성규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정보가, 그때 당시 박선원이가 대통령실 국가안보비서관입니다. 핵심 자리입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국가안보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이 이정훈을 통해서 정보를 잡고 김성규 국정원장이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잘립니다. 그래서 박선원은 조사는 안 받았어요. 지는 혐의 없다 하지만 사실은 조사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런 자가 아시지만 문재인 때 국정원장 상근 특보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1차장을 통해서 자기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부하를 통해서 계엄을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곽종근은 아시다시피 지가 대통령 전화 받기 전에 지가 문자 깨고 들어가라 지시해놓고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습니까? 대통령에게요. 대통령 통화는 제가 지시한 7분 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조작한 2가지 핵심 증거가 전부 가짜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변호사와 더불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투쟁을 통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 길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구출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